당신 밥 다 먹었지? 왜? 너 뭐 시키려고 그러지? 부탁 좀 하려고. 아이, 또 뭔데? 나 쓰레기 버리는 건 안 해. 그거 절대 안 할 거야. 미리 말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벽치고 말해. 쓰레기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럼 뭔데? 나 설거지하고 세탁기 다 돌아간 것 같아서 빨리 널고 할 테니까 지희 책 읽어주면서 좀 재워줘. 아, 그건 너무 어려운 부탁이잖아. 뭐가 어려운 부탁이야? 책 보자고 하면 알아서 책도 골라서 건네줄 텐데. 한번 읽어주고 재우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나랑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딸이 아빠를 왜 안 좋아해? 뭐라고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앉기만 해도 짜증내고 도망가니까. 그러게 좀 퇴근하고 나서 먼저 안아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지 그랬어? 내가 일부러 그랬나? 요새 일이 좀 많았잖아. 집에 오면 늘상 뻗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지. 그러니까 좀 여유 있을 때 친해지면 되지. 책 읽어준다 하면 좋아한다니까. 이참에 아빠 노릇도 좀 해봐. 꼭 아빠 노릇해야 아빠인가? 좀. 왜 자꾸 애처럼 굴어? 기회 줄 때 딸하고 유대감 좀 키워봐. 아님 당신이 설거지하고 빨리 좀 널든가.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도전해볼게. 그래, 부탁해. 잠시 후. 우리 지희, 뭐해? 아빠가 책 읽어줄까? 책? 아빠가 읽어줄 거야? 우리 지희 방으로 가볼까? 응, 나 공주책 읽어줘. 공주? 그래. 방으로 가보자. 나 2개 읽어줘. 2개나? 응, 공주 2개. 그래. 보고 싶은 거 가지고 와. 야호, 신난다. 그렇게 좋아? 응, 좋아. 우리 딸이 좋으면 됐지. 여기 놓을까? 아빠도 놓을 거야? 아빠는 책 다 읽어주고 놓을게. 그래도 되겠지? 알았어. 빨리 읽어줘. 그래. 읽어줄게. 잠시 후. 지희는? 자? 겨우 잠들었어.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걸 이제 알았어. 책을 4개는 본 것 같아. 그래? 아빠가 재밌게 잘 읽어줬나 보네. 모르겠어. 근데 재밌어 하긴 하더라. 어때? 뿌듯하지? 뭐, 조금. 내가 또 할 땐 하지. 아무튼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래, 고생했어. 나 씻고 올게. 피곤하면 먼저 자. 응, 알았어. 한 달 후. 엄마, 그건 너무 고생 많았어. 시원섭섭하겠다. 조금 그렇네. 근데 간만에 휴가라면서 좀 쉬지. 뭐 하러 왔어? 엄마 본 지도 오래됐고, 지희도 어린이집 가고 혼자 있는 거보다 낫지 싶어서.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조금?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근데 하루하루 크는 거 보면 너무 이뻐. 그럼 얼마나 이쁜데. 나도 우리 소녀 보고 싶네. 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그냥 데리고 올 걸 그랬나 봐. 아니야, 애들도 할 건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지. 그리고 나 이제 시간 좀 있잖니. 내가 보러 가도 되고. 아, 그치. 엄마 이제야 시간 좀 있지?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우선 완전히 위임 절차 진행한 건 아니라서 몇 달 좀 휴식 좀 하겠다고 했어. 맞아. 엄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지. 그게 좋겠다. 그래도 중간중간 회사 일정 확인은 해야 돼. 완전히 넘기기 전까진. 에이, 그게 뭐 쉬는 거야.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 실무까지 관여해서 직접 처리는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어딘가 싶지. 근데 엄마, 지 아빠한텐 계속 얘기 안 할 거야? 이제와 굳이 뭐하러.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곧 완전히 퇴직할 거잖아. 하긴 엄마가 대표인데 우리랑 아무 상관없기도 하니까. 알았어. 엄마 뜻대로 해. 나도 네 아빠 뒤에 이어서 시작하게 된 거라. 막 내세울 것도 없지 뭐. 아이, 그래도 그게 어디 쉽나? 아무리 작아도 엄연히 한 회사의 대표인데. 어이구, 애기 엄마 되더니 철들었나? 엄마 생각할 줄도 다 아네. 그렇더라고. 내가 아이 키워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 나 있지.
딱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했던 엄마 말이 생각나더라. 그거야 네가 이따금씩 엄마 속 뒤집을 때가 있었으니까 나도 괜한 소리 한 거지. 알지, 알아.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해. 그렇다면 엄마야 너무 고맙지. 지금은 그냥 우리 딸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엄만 그것뿐이야. 알았어. 꼭 그렇게 노력할게. 그나저나 황서방도 잘 있는 거지? 그치, 나름 열심히 하지. 요샌 지희도 곧잘 보고 그러거든. 그래, 잘하고 있네. 참, 너 회사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 얘기 중이야. 아직 지희 아빠한텐 제대로 말 못했어. 잘 상의해봐. 지금이 아니면 그 순간은 또 금방 지나가니까. 알았어요. 2주 후. 나 당신한테 상의할 게 있는데. 뭔데? 돈 문제면 안 하고 싶어. 당신은 매번 그렇게 극단적으로 벽부터 치더라. 알았어. 뭔데?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라기보단 지희 낳고 늘 생각했던 거야. 더 크기 전에 내가 케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에 항상 늦게까지 있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가더라도 좀 더 일찍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건 아예 안 보내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럼 원비는 들어가는 건데 어쩌려고 그래? 지원받는 금액들 있잖아.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그럼 차후에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우리가 지금 부모님 도움받을 상황도 아니잖아. 그건 아는데 내가 일 안 한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난 지희를 생각해서 하는 말. 지희가 왜? 그건 당신 핑계 아니야? 지금 적응도 잘하고 있는데 괜히 살림만 힘들어지는 거잖아. 내가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단 1년이라도 지희 옆에 더 있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물론 쉽진 않겠지만 아끼면 안 될 것도 없잖아. 그럼 나 골프는? 당신 그만두면 내 급여에서 고정지출 다 충당하고 취미생활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데? 당신 지금 골프 못할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 생각을 안 할 순 없잖아. 혼자 벌어서 그런 게 가당키나 하겠어. 지금 뭐가 중요한지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긴 하니? 알지, 그니까 하는 소리잖아. 아는데 당신 취미생활 못할까봐 걱정해? 난 지금 우리 지희를 좀 더 풍안해서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물론 맞벌이 한다 해서 그렇지 않단 건 아니지만 당장은 지희를 생각해보자는 거잖아. 그래서 좀 더 클 때까지는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가니?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항상 늦게까지 혼자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 하원 올 때 되면 항상 온다고 하잖아. 아유, 애들이 울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건데? 지원받는 걸로 교육비 충당하고 당신 취미생활도 하면 되잖아. 아, 그래도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거니까. 아, 그러지 말고. 장모님 이제 일 안 한다며.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 안 하시는 거면 차라리 장모님한테 부탁해보지. 당신, 우리 엄마가 여태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잠깐 좀 쉬는 건데 엄마한테 애를 맡기자는 거야? 그럼 보육비는 우리 엄마한테 줄 거니?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소년도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있잖아. 그걸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쩜 말을 해도. 엄마 연세도 있는데 하루 종일 애 보는 게 쉬워? 그리고 용돈은 용돈인 거고 애 맡기면 따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란 직업은 괜히 있겠니? 좋게 부탁드려볼까도 아니고 용돈 드리니까 퉁치자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냥 쉽게 가자는 거잖아. 왜 그렇게 발끈해? 그리고 사실 당신 일 그만두면 장모님 용돈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리가 그만큼 적어지는데 장모님도 이해하겠지. 안 그래? 참 냉정하다. 엄마가 그간 우리한테 해주신 것도 많은데 그건 하나도 기억 안 나니? 출산기념으로 축하한다고 지원해주고 조리원 비용도 전부 내주셨어. 우리 지 돌 때도 엄마가 얼마 지원해줬는지 알면서 그래? 그거야 장모님이 자의로 해주신 거잖아. 그래. 엄마 용돈 드리는 것도 우리 상의해서 드린 거잖아. 근데 뭐가 다르니? 아, 그래,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됐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좀. 아니, 싫다고 해도 어차피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가면서 강행할 거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신 나도 취미생활 하는 거 양보 못해. 나갔다 올 거야. 기다리지 마.
어디 가는데? 잠깐 바람 쐬러 나간다고. 늦었는데 어디? 진짜 왜 저러는 거야? 2달 후. 지희야, 할미 왔다. 할미. 아유, 그래. 잘 있었어? 우리 지희는 더 이뻐졌네. 키도 많이 컸고. 나 밥 잘 먹어서 그래. 김치도 잘 먹어. 진짜? 너무 멋지다. 응, 최고네? 할미, 공주놀이 하자, 어? 그럴까? 근데 알미, 엄마랑 얘기 좀 하고 해도 될까? 많이 있어야 돼? 아니, 잠깐이면 돼. 기다릴 수 있지? 응, 알았어, 빨리 와. 엄마, 오는데 안 힘들었어? 그럼 일까지 게 뭐가 힘들어? 괜찮아. 장모님 오셨어요? 그래. 자네도 잘 있었나? 뭐 그럭저럭인데 딱히 좋을 일은 없네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무슨 말이 그러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한 것도 문제가 되나? 뭐라고? 아니야 엄마. 잠깐 나 좀 도와줘. 뭘 도와달란 건데? 글쎄 잠깐 이쪽으로 와봐. 어휴, 그래 알았다. 엄마, 저 사람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좀 까칠해.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어른한테 말버릇이 좀 그렇지 않니? 듣기 거북했다. 알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마음 풀어, 어? 아니 풀고 말고 할 건 없다만 표정도 영 안 좋고. 정말 일 때문인 거 맞니? 니들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문제라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렇다면 다행인데 얼마 전이랑 많이 달라 보인다. 정말 문제 없는 거 맞아? 그렇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그래, 알았다. 당신, 거기서 대체 뭐 해? 왜? 뭐 필요해? 아니, 지희 좀 뭐라고. 나보고 어쩌란 거야? 야, 듣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이 좀 놀아주면 되는 거지. 당신, 아이 케어하겠다고 일 그만둔 거 아니야? 그럼 할 일은 좀 하지. 그렇긴 한데, 잠깐 동안도 못 봐줘? 엄마도 와 계신데 꼭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장모님도 그러더니 당신까지 왜 그래? 대체 아까부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도 애 아빠잖아. 그럼 당신이 있을 땐 놀아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거기 주방에서 장모님하고 얘기하는 동안 놀아줬어. 그런데도 징징거리고 짜증만 내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당신은 이제 일도 안 하고 힘들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애 좀 보라고. 나도 할 만큼 했어. 어떡해. 내 아빠란 사람이 그걸 못 참아서. 됐다. 내가 지희 봐주마. 그리고 자네 아무리 힘들어도 애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네. 게다가 나도 같이 있는데 좀 심한 거 아닌가? 제가 또 세상 나쁜 아빠고 천하의 몹쓸 놈이네요. 아이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예, 제가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여보, 그만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관둬. 당신 할 거에. 지희 내가 볼 테니까. 지희 내가 데리고 있으마. 니까 니들 좀 그만해라. 애 보는데 뭐 하는 거니? 지희야, 할미랑 방에 들어갈까? 아니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만 몰고 가지? 내가 지희를 안 봤어? 봤잖아.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일 그만두면 전부 케어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당신 태도를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어쨌는데. 장모님하고 둘이 나만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잖아. 나는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자유도 권한도 없어? 나 혼자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애는 놀아줘도 계속 징징거리고. 애초에 당신이 일 그만두면 전적으로 애 보겠다는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래서 내가 지희 안 봤니? 지희 케어하면서 기존처럼 살림도 다 전적으로 내가 하잖아. 지금 일을 그만뒀을 뿐이지. 내 생활은 달라진 게 없다고.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 봐. 난 또 전혀 애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만들고 있잖아. 당신 일 그만두고 내가 제대로 취미생활 몇 번이나 했어? 거의 못했어. 나 완전히 달라졌다고.
내 취미생활 횟수 몇 번 줄였다고 그게 달라진 거니? 아예 안 한 건 아니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아, 글쎄, 당신이 일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전부 다 꼬인 건 사실이잖아. 고정 지출이 줄여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만 생각해? 내가 왜 그만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니? 몰라, 모르겠어. 됐어? 대체 어떻게 해야 이해하겠니? 그냥 둬.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 지희 아빠야. 아이랑 좀 더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그것도 다 여유 있는 사람들 얘기지.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도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어차피 나만 계속 나쁜 사람인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글쎄 그만하자. 장모님도 계신데. 아이씨.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 엄마한텐 내가 잘 말할게. 참 퍽이나 생각해준다. 알았어, 나갔다 올게. 그래. 잠시 후. 할미, 엄마 아빠 싸워? 아니, 그냥 얘기한 거야. 근데 왜 소리 질러? 그냥 잘 안 들릴까 싶어 크게 말한 거야. 우리 지희는 이 할미랑 재밌게 놀면 돼. 알았지? 응, 알았어. 아이고, 저 미련한 것이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야. 아유. 한 달 후. 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연결됐네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희가 열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요. 많이 힘들어하는 건 아닌데 혹시 어머님 댁에 계신가요? 어머, 그래요?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갈게요. 항원 준비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엄마, 나 열나. 그래. 많이 아파? 응, 배도 아파. 알았어, 병원 가보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희야, 엄마랑 병원 잘 가고 다 나아서 와야 돼. 네, 선생님. 가볼게요, 선생님. 그리고 이번 주는 지희 제가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희, 많이 아팠어? 조금만 그랬어. 근데 아프니까 좋아. 아픈데 좋다고? 왜? 엄마가 나 일찍 데리러 왔잖아. 요즘은 그래도 엄마가 집에 일찍 올 수 있게 하잖아. 그래도 오늘은 밥도 안 먹고 엄마가 왔잖아. 우리 딸 어린이집 가기 싫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엄마는 지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잖아. 그렇네. 우리 딸 엄마보다 씩씩하네. 많이 힘들진 않아? 응, 열만 난대, 선생님이. 그래, 병원 가보자. 그날 저녁. 오늘 좀 늦었네. 일이 많았어? 왜? 내가 내 스케줄 일일이 보고해야 돼? 왜 또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냥 물어본 거야. 평소보다 좀 늦었으니까. 동료들하고 스크린 갔다 왔어. 왜? 안 돼? 누가 그렇대? 알았어. 씻어 그럼. 나 밥 안 먹었어. 씻고 나올 테니까 차려줘. 아직? 여태 밥도 안 먹고 골프를 쳤어? 골프 칠 시간도 부족한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내 취미생활 관여 안 하기로 해놓고 또 시비 거는 거야. 밥 차리기 싫으면 하지 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니까. 내가 또 무슨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알았어. 밥 차릴 테니까 씻고 나와. 엎드려 절 받는 기분 좀 그렇네. 왜 그래 진짜? 씻고 나와.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잠시 후. 찌개 어때? 간 맞아?
괜찮네. 근데 해물 넣었어? 왜? 감칠맛 나고 더 낫지 않아? 요즘 해물 비싸지 않나? 해물만 그런가? 요즘 물가가 다 그렇지. 애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먹자. 우리 이 정도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희는 막 성장하는 앤데 보루 다 먹여야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장 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란 소리야.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 혼자 애쓰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먹는 것까지 너무 그러지 말자. 매번 호화롭게 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일상적인 밥상이잖아. 아 그래 당신 알아서 해. 언제 내 말 들었나 뭐. 아유, 알았어. 당신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나도 한 번 더 생각할게. 오늘 열이 좀 나서 병원 갔다 왔어.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 주는 좀 일찍 와서 지희랑 시간 좀 더 보내. 열은 왜 난 건데? 지금은 괜찮아? 목이 좀 부었나 봐. 다행히 다른 데 이상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지희도 열만 좀 있을 뿐이고 많이 힘들어하진 않네. 그럼 됐네. 그리고 어차피 당신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이럴 때 아빠가 관심 보이면 지희도 좋아할 거 아니야. 알았어. 일 좀 하네. 그래, 밥부터 먹어. 장모님 말이야. 요즘 뭐 하셔? 그건 왜? 아직 쉬고 있지.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데? 아니 뭐 그런 거보다 다시 일 안 하신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쉽진 않지. 왜? 내일 엄마 잠깐 오시기로 했어. 너? 자주 오시네. 일 그만두면 그냥 다 똑같구나. 뭐라고? 아이, 나 혼잣말 했어. 근데 장모님 지금 딱히 하시는 일도 없고 시간 여유 좀 있으면 지희 봐주시면 안 돼? 당신 경력 그냥 이대로 썩히는 거 괜찮아? 왜 또 그 얘기야? 그건 이미 다 끝냈잖아. 그리고 나 그만둔 지 몇 달 안 됐어. 1년도 안 지났다고. 남들은 부모님이 손주 잘만 봐주시던데 나도 우리 엄마 계셨으면 부탁했을 거야. 엄마 아직 일 완전히 끝낸 건 아니야. 그리고 보육비 드릴 것도 아니면서 우리조차고 그런 불편함 부탁하고 싶지 않아. 지희도 지금 집에 일찍 하원한다고 좋아하고 있단 말이야. 자꾸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도 생각해봐. 차라리 지금 둘이 고생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알아. 그래서 평생 안 하겠단 거 아니고 1년만이라도 육아만 전념하겠단 거야. 당신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도 지희 더 크기 전에 지금 많이 유대감 키우라니까. 내가 지금 그런 잔소리 듣자고 하는 소리 같아. 다 아는데 장모님 지금 딱히 하는 일 없고 이렇게 슬슬 다닐 바에야 좀 더 시간 투자라면 어떨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지금은 내가 지희 케어하고 싶다고. 나중에 장모님도 힘들어져서 그게 벅이나 되겠다. 아무튼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우리 고정지출도 다시 정비 좀 해야겠다. 그건 무슨 소리야? 나 그만두면서 당신이 돈 관리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고정지출로 인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뭘 또 다시 정리하자는 건데? 우선 나도 다시 정리하고 얘기할게. 숨기는 거 없이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덕이 눈할 거 없어. 대체 뭘 또 하려고. 일주일 후. 엄마, 회산 잘 처리했어? 응, 이제 거의 정리 끝냈어. 이제 좀 한시름 놓겠네. 그렇지 뭐. 근데 보연아, 황서방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 그래? 아직 용돈 보낼 날짜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 보냈어? 5만 원 보냈던데? 이건 뭐니? 니들이 나 쓰라고 보내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잖아. 그치, 용돈이면 그 금액은 아니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따 저녁에 오면 물어볼게. 그래, 그리고 거주 용돈이라고 보낼 거 없어. 엄마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아는데 그래도 내가 늘 받은 것만 있고 너무 해드린 게 없어서 그거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줘. 네 마음은 충분히 알지. 아유, 그래 그럼. 암튼 대신 받은 건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그건 나한테 물어볼 거리도 아니야. 엄마 쓰라고 보내는 건데 당연히 엄마 맘대로 하는 거지. 알았어, 그럴게. 황서방 보낸 거 뭔지 알게 되면 연락 주고. 그럴게요. 쉬세요. 잠시 후. 당신, 잠깐만, 나 물어볼 거 있어. 혹시 오늘 장모님 돈 보낸 거 물어보려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거 뭐야? 당신이 따로 챙긴 거야? 내가? 따로? 그건 아니지. 그럼 뭔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고정대출 재정비한다고. 그래서 재정비 했는데 그 돈은 뭔데? 뭐야?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님 진짜 모른 척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님 설마 장모님 이 돈이 왜 그것뿐이냐고 뭐라 했어? 당최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네. 그냥 제대로 말해. 무슨 돈이야? 뭐긴 뭐야? 장모님 용돈이지. 뭐? 용돈? 지금 당신 일도 그만두고 돈벌이도 없고 장모님도 딱히 뭐 하시는 것도 없는데 기존에 드리던 대로 드리는 건 좀 아니잖아? 솔직히 아예 안 드리려다가 그거라도 보내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완전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그 5만 원이 엄마 용돈이란 거니? 몇 번을 말해 그럴 테니까 생각을 좀 해봐. 당신 벌이가 전혀 없는데 나 혼자 벌어서 새 식구 생활하기도 빠듯한 건 맞잖아. 그런 와중에 따박따박 용돈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야? 지희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챙겨드리는 건데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얼씨구나 감지덕지 하겠다고. 당신 지금 누구 놀리니? 안 하려면 말지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희를 꼭 돌봐줘야만 챙겨드릴 수 있는 거니? 당신 뭔가 엄청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엄마 용돈 안 드려도 힘들거나 그런 거 없어. 근데 당신은 지금 태도가 너무 바닥이야.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 정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돈 못 벌고 있으니 그런 와중에 생각해 준 거니까 감지덕지에 고마워해라. 그게 장모한테 할 말이니? 대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해? 아 진짜 구구절절 지겹다 정말. 5만 원은 돈 아니야? 그만큼 벌이도 못하면서 웃음냐? 나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지? 아이 저도 뭐라고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내가 무슨 떼돈 보냐? 결국 당신은 내가 일 그만둔 게 불만이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근데 당신 정말 실수했어. 날 무시하는 것까진 그래도 한 번은 참고 이해하겠는데 우리 엄마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 너무 불쾌해. 우리 엄마가 그건 어떻게 했는데. 장모님이 뭘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이제 그만 울고 먹을 때 되지 않았냐? 지금은 일도 안 한다며. 그럼 당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5만 원이라도 소중한 거 아니겠냐고. 일도 안 하는데 뭐 따로 쓸 일이 있어. 자꾸 그럴 거야? 당신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이 와중에도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이러니? 맘 놓고 즐길 수가 없잖아. 그게 온전하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뭐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사람이야? 당신 그만두고 나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 건 맞잖아. 난 사실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굳이 경력단절까지 해가며 일을 그만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 당신은 우리 지인은 안 보이니? 내가 일 그만두고 예전보다 더 밝아지고 매일 즐거워하는 거 모르겠어? 하긴 당신이 지희랑 2시간 이상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기도 하겠네. 당신 힘든 건 알겠지만 적어도 아빠면 아이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디 한번 그래 본 적 있어?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방임만 하니까 애가 예전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하는 거야. 아직 제대로 된 어휘구사력도 없는 어린애인데 당신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거야? 참나. 당신 정말 애아빠 맞니? 우리 지희 아직 어린애 맞지만 본인 의사표현은 정확히 할 수 있는 아이고 그럴 수 있는 나이야. 오히려 솔직한 자기 감정 스스럼 없이 느끼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당신 멋대로 해석하지 마. 그래, 당신 정말 대단해.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됐냐? 진짜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당신 요새 보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럼 당연하지. 돈이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돈밖에 모르고 어른 위할 줄도 모르고 자식까지도 품지 못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냐고. 그러는 당신은 매우 배려심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아? 다 느끼는 사람 기준이야. 나도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난 장모님 드리는 거 5만 원 이상은 죽어도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대체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 이제부터 드리지 마. 엄마가 받은 그 5만 원도 돌려줄게. 그래? 아 그래 그럼 나도 거절하진 않을게.
사람이 기껏 생각해서 100% 건만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네. 100%?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놓곤 100%였다고? 진짜 웃긴다. 나만 무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야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를... 아유, 나도 내 생각이란 게 있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어. 내 입 갖고 말도 못해. 그리고 무시할 만하니까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나 봐. 뭐?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것도 다 당신이 돈도 못 벌고 하니까 괜한 자존심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돈 못 벌고 안 벌면 그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거니? 당신한텐 돈 말고 중요한 게 없어! 뭐든 여유가 있어야 다른 것도 보이는 법이야. 난 그저 솔직한 것 뿐이라고. 그래서 소신껏 말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당신 최악이야. 후회하지 마. 그러시던지. 2주 후. 엄마, 죄송해요. 근데 나 좀 힘들어서. 나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어. 지난번에 내 두 눈으로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죽고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그럴 거 없대도. 그나저나 황서방 너 언제 오니? 아니야, 그냥 마주치지 마. 내가 정리하면 다 말할게. 그럴 수 없다. 나도 할 말이 있다. 엄마. 잠시 후. 장모님, 오셨네요? 그래,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왔네. 저한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엄마, 나부터 얘기할게. 뭐야? 당신은 또 뭔데? 이거나 받아. 이게 뭐, 이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이, 장모님, 이거 알고 계세요? 엄마한테 오늘 얘기했고, 엄마 의사랑 상관없이 내 의지야. 나 당신하고 평생 같이 할 자신 없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리고 어차피 당신 지희한테 크게 관심도 없었잖아. 애는 내가 키울게.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일 그만두면서 정신무리도 같이 그만뒀어? 아니, 또 뭐가 불만이야? 장모님한테 5만 원 드린 것 때문에 그래?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 행동이나 말투 더는 참으면서 이해하기 싫어서 그래.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진짜 알 수가 없네. 장모님, 얘기 좀 해보세요. 자네, 우선 이거 한번 읽어보겠나? 이게 뭐, 입에서... 아니, 대표가 장모님? 왜? 좀 놀랐나? 그럼 이것도 확인하게. 이건... 아후, 유산인데... 근데 이 통장은 또 뭔가요? 글쎄, 자네가 직접 보게. 용돈으로 드렸던 금액 같은데. 맨 마지막 5만 원 보이나? 이제 그 통장도 그 5만 원으로 끝났구만. 자네,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실망했네. 장모님, 통장 보면 알겠지만 보현이나 자네한테 받은 용돈 나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네.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쁘고 대견해서 묵묵히 받고는 있었던 거네. 그리고 그렇게 따로 모아서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려고 했던 거네. 아니,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내가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근데 자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난 자네 행동과 태도에 너무 실망했네. 어떻게 인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그렇게 모르면서 무시할 수가 있나. 지난번에 보니까 자네는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네. 심지어 내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였다면 그간 보현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훤하네. 그땐 제가 좀 피곤해서 많이 예민했을 때라. 장모님 보시기에 그랬을 수 있는데요. 저 이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젠 거짓말도 하나? 자네 정말 안 되겠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필요 없네. 나 보현이 의사 막을 생각 없고 이쁜 내 손녀딸 자네 밑에서 자르게 하고 싶지 않네. 사실 자네한테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난 지금 회사도 자네한테 위임했을지도 모르겠네.
난 그만큼 자네에게 진심이었기에 실망도 더 클 수밖에 없었네. 장모님, 왜 진짜 말씀 안 하시고. 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네. 그리고 자네는 내가 한 회사 대표라서 지금 이러는 건가? 내가 자네한테 실망했을 때만 또 다른 모습이네. 아니, 나 아니에요. 정말 놀라서 그렇고. 장모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자네 참 실망스럽구만. 지금 자네 모습은 내가 회사 대표고 사후 유산도 보현이한테 전부 위임한다니까 이제야 자네 잘못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만. 아이고,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네. 장모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미 나도, 보현이도 자네한테 상처 많이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네.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없단 뜻이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모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전부 진심 아니에요. 아, 진심이 아니라고? 진짜 어이없다. 당신 정말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뭣도 없는 사람이구나. 왜? 우리 엄마가 회사 대표고 차후에 유산도 물려준다고 하고 심지어 용돈이라고 받은 돈까지 전부 준다니까 이제야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니? 아니요. 나 진짜 반성하는 거야. 진심으로 장모님이나 당신한테 사줘야 하는 거라고.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니? 여태 사람을 기만하면서 무시해놓고 다 필요 없고 이혼이나 해줘. 만약 내 요청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다시 한번 지켜봐줘. 됐어. 이미 다 물 건너 갔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취미 실컷 하면서 혼자 잘 살아. 왜 이래? 우리 지희도 있는데 지희한테 미안한 일 만들면 안 되잖아. 돈밖에 모르고 본인 생활만 중요한 아빠면 지희한테도 좋을 거 없어. 그리고 나중에 지희가 크면 자연스레 알게 될 거고 이해할 거야. 내가 그렇게 키울 거거든. 나 더 할 말 없어. 약속 날짜나 잘 지켜줘. 미안해. 잘못했어. 저기 장모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나한테 그럴 거 없네. 이 결정은 오롯이 보현이 의사니까. 보현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짐 들고 나와라. 지희는 내가 데리고 먼저 나가마. 당기사 와 있다. 알았어. 지희 깨지만 않게 해줘. 그만 갈게. 장모님! 저기, 당신 진짜 이대로 가라고? 나랑 아직 얘기 다 끝났잖아. 이건 아니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니? 여태 얘기 다 했잖아. 뭐가 안 끝났단 건데? 나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이거 나.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여보! 미치겠네. 저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망했네, 씨. 아유. 처음 남편은 다정하기도 했고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도 누구보다 기뻐하고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친 것인지 집안일은 완전 나몰라라하고 힘들다는 핑계가 잦으며 아이하고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건 없었습니다. 워낙 일이 고된 현장직이라 버겁고 피곤하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힘든 와중에도 본인이 즐기는 취미생활은 어떻게든 강행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은 있어야겠다 싶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맞벌이인 엄마 아빠 덕에 항상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했고 저는 그런 아이에게 늘 미안하고 사실 우리 아이 때문에 퇴근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지속이 되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전 이런 불편한 마음을 조금 완화시키고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자 맞벌이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시시콜콜 하는 일마다 돈을 먼저 앞세우며
여유가 없는데 굳이 해야겠냐며 시비를 걸고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거라면 참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일을 그만뒀다고 하자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친정엄마까지 그저 늙어빠진 뒷방 노인 취급을 하더군요. 은근히 돈으로 사람을 깔보고 용돈이라고 드리던 돈도 보란듯이 5만 원을 주며 흐롱하듯 이것도 감지덕지하란 소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5만 원이란 용돈도 고마운 줄 알라며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사위라는 사람이 장모님을 상대로 저런 치졸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마냥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찰나 참을 수 없었던 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친정엄마는 당신에게 한 행동보다도 우연히 저에게 막말을 하며 돈을 번단 걸 유세 떨며 저를 무시하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간 숨겨왔던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사후에 저에게 남길 유산이라며 보란듯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어쩔 줄 몰라하며 그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저와 친정엄마는 나랑곳하지 않고 그런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전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그간 본인 취미생활을 서슴찮고 했던 터라 모아둔 돈도 없었기에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사후 친정엄마의 유산으로 사실 본인도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기에 몇 날 며칠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은 돌아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되질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본인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점점 소원해지더니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생각보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함께 없다는 무거운 환경을 너무 어릴 때 경험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사는 내내 좋지 않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고 아이와 함께 느끼는 이 행복한 마음도 끝까지 오랫동안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지금 통화 돼? 가게가 좀 한산해서 통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도 믿기지가 않는데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에 연락한 거야. 혹시나 닮은 사람 보고 내가 착각한 걸까봐.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 뭔데 그렇게 비장하게 말해? 괜찮으니까 말해봐. 내 펜션에 네 남편이 와 있어. 그것도 다른 여자랑 아이들이랑 같이. 처음엔 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까 바비큐 구워주다가 그 여자가 네 남편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 남자도 자연스럽게 응답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남편이랑 똑같이 오른쪽 다리를 살짝 별더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라고 똑같이 말하더라니까.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이랑 똑같아서 일단 네가 와서 확인해보라고 전화한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남편은 5년 전에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살아 돌아와? 내 남편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어.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 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니까. 목소리도 똑같아. 나 펜션 운영해서 사람 얼굴, 목소리, 특징 잘 기억하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와봐.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알았어. 그래, 닮은 사람이라도 보면 좋지. 안 그래도 요즘 꿈에 안 나타나서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대놓고 눈치 주고 그러지 마. 그 사람은 얼마나 불쾌하겠어. 놀러 왔는데 펜션 사장이 모르는 사람 들먹이면서 그 사람 아니냐고 꼬치꼬치 캐물면. 그러진 않았어. 그냥 낌새가 이상한 거니까 얼른 와서 확인해봐. 내 눈으론 틀림없어. 이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말해. 알았어, 끊어. 얘도 참, 5년 전에 죽은 남편이 갑자기 펜션에 왜 와? 날이 더워서 그런가 헛소리를 다 하네. 1시간 후, 펜션. 나왔어. 그래, 마침 잘 왔다. 저기 봐. 마당 벤치에 남자랑 여자 앉아있지. 얼굴 자세히 봐봐. 어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이, 그래도 닮은 사람이 어때? 똑같지? 아니, 옆에 있는 저 여자, 성희 씨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성희 씨라니? 설마 아는 사람이야? 그럼 아는 사람이랑 새 살림을 차린 거야? 5년 전, 회상, 집. 그러니까, 남편이 본 오토바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불과 이틀 전에 잘 있다고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회사에서도 별다른 연락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오토바이를 타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회사에서도 사실관계 파악하는 중이라 연락이 없었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업무 일정 끝내고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택시가 한 대밖에 안 잡혔고 저희가 5명이라 택시기사가 4명밖에 못 한다고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대리님이 마침 근처에 렌탈 오토바이 매장 있다고 어차피 취미로 운전한 경험도 많고 하니까 그거 빌려서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대리님이 평소에 스트레스 풀 겸 오토바이로 드라이브 자주 다녀온단 말 하셔서 저는 당연히 그 말만 믿고 그러라고 했고요. 사모님이 모르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마침 저희가 탄 택시도 타이어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타이어 교체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출발하게 됐어요. 택시기사도 저희 묵는 숙소를 가본 적이 없다고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리님이 문 오토바이가 저희 앞에 가게 됐죠. 근데 바닥이 미끄러운지 대리님 차가 연신 차선을 이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반대쪽 차량에 부딪히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절벽 아래는 바다였는데 저희가 차 멈춰 세우고 아래를 내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경찰 불렀는데도 이런 데선 찾을 수 없다고 하고 택시기사도 이미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어떻게든 꺼내고 싶었는데 저희가 외국인 신분이라 그럴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이럴 줄 알았으면 택시기사 어떻게든 설득해서 선배도 저희와 같은 차를 타고 오게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그럼 시신도 못 찾은 거예요? 제 남편은 그럼 아직도 그 바다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회사 통해서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국민도 비슷한 사고 몇 번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도 시신을 못 찾는데요. 그 바다가 워낙 깊은 곳이기도 하고 차를 끌어올릴 만한 기구도 인력도 부족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시신도 없이 내 남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꺼낼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오랜만에 미국 출장이라고 신나서 짐 챙기던 모습이 선한데 어떻게 거기서 이런 사고를... 저희도 믿기지가 않아요. 늘 고된 일 먼저 맡아준 정말 다정다감한 분이셨는데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 사모님께는 정말 면목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 절차나 그런 건 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사모님은 자리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보상금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회사에선 본인 과실 주장을 펼칠 것 같은데 그게 어디 말이 되나요? 제가 무조건 대리님 그렇게 된 거 보상금이라도 받게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 가고
왜 그쪽만 왔어요? 사실 다른 분들은 거의 나몰라라 하고 계세요. 대리님 그렇게 된 걸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사장이 뭐라고 회유를 했는지 갑자기 대리님 측에 책임이 많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마 돈을 더 받던가 했겠죠. 근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런 돈 따위 넘어갈 수 있냐고요. 도저히 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사장이 저한테도 회유를 했는데요.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대리님이 그렇게 됐는데 절대 대리님 과실로 몰고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만 오게 됐어요. 하지만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무조건 도울 테니까. 저야 고맙지만, 그럼 그쪽도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분들도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직원 목숨 하찮게 보는 회사면 저도 오래 다닐 생각은 없어요. 대리님 정말 저한테 소중한 분이라 그래요. 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옆에서 얼마나 도와주셨다고요. 내가 실수해도 본인이 실수한 것처럼 감싸주시고 대리님 덕분에 저도 회사 적응 잘하고 다닌걸요. 그러니 이렇게라도 갚아야죠. 그러니 사모님 남은 일은 저한테 다 맡기세요. 회상 3개월 후 집. 사모님, 여기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이랑 저희 직원들이 모은 돈이에요. 조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같아서 온 장례도 치러드리고 싶었는데 사모님께서 친구들끼리 간략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조의금이라도 제가 모았어요. 감사해요, 성희씨. 이렇게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보상금도 이렇게 받아다 주실지 몰랐어요.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이게 최대치라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타협했는데요. 그래도 사모님 앞으로 살아가실 때 미천은 되실 거예요. 예전에 대리님한테 듣기론 카페 운영 준비 중이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대리님이 종종 자랑하던 게 생각이 나서. 사모님 손솜씨가 좋아서 뭐든 잘 만드신다고 자랑하셨거든요. 저번에 도시락 싸오신 것도 자랑했는데 종종 만들어주신 쿠키도 저희도 몇 번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종종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만 썩히기 아깝다고 뭐라도 준비해보라고 해서 카페 차릴 거 염두에 두고 공부한 거거든요. 사실 남편 귀국하는 날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나오는 날이라서 같이 축하 파티 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군요. 사모님, 제가 감히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친구라 정말 충격이 컸는데 그때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이랑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랬더니 조금씩 무뎌지는 거 있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를 잃은 슬픔보다 사모님이 대리님을 잃은 슬픔이 더 크겠지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카페라도 차려보세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카페예요? 그래도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제가 자영업은 처음 해봐서 남편이 한창 카페 차릴 생각하고 있을 때 도와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저 혼자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 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가게까지 학교 근처에 낸 적이 있어서 대충 어떻게 가게 구하고 차려야 되는지 알거든요. 저랑 같이 해요.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번번이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이젠 저 혼자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책임지고 사모님 돌겠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해줘요. 네? 미안해서 그렇죠. 성희 씨도 성희 씨 생활이 있을 텐데. 나이도 어린데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엄밀히 말하면 저희 둘 남남이잖아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간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성희 씨가 그걸 책임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사모님 도와서 대리님에 대한 죄책감 더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대리님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게 생각이 나서 사실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 치료사가 차라리 유가족 당사자랑 슬픔을 주고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성희 씨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네요. 성희 씨도 이래저래 충격이 컸을 텐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대요? 다른 분들도 눈앞에서 그런 사고를 보게 됐으니 트라우마가 꽤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다들 힘들어하는 기색인데 전 그래도 회사 말 듣고 대리님 보상금 못 받게 하려고 가담한 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암튼 그래요. 그러니 사모님도 그 사람들 만날 생각 하지도 말아요. 정말 최악이니까요. 내가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믿기지가 않네. 아직도 그냥 남편이 출장 중인 것만 같아요. 금방이라도 저 문 열고 출장 잘 다녀왔다고 할 것 같고요. 사모님 마음 이해해요. 사모님, 저랑 같이 심리센터 다녀요. 거기 사모님처럼 가까운 가족 잃은 분들 많아요. 같이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분명 나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저희 같이 이겨내봐요. 회상, 한 달 후, 카페. 사모님! 은지 씨 왔어요? 점심시간 때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퇴근 때 오는 거 보면. 일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밥 먹을 틈도 없었네요. 사모님도 손님 요즘 많아서 끼니 잘 못 챙겨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요 앞에서 만두랑 쫄면 포장해 왔거든요. 가게 마감하고 같이 드실래요? 1시간 뒤면 마감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저 혼자 해도 돼요. 가뜩이나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또 일을 시킬 순 없죠. 저기 앉아 있어요. 전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송희 씨, 무슨 땀을 그렇게 흘려요? 더워요? 곧 겨울인데. 그러게요. 요즘 부쩍 몸에 열이 많아졌네요. 살이 쪄서 그런가? 사모님, 저 살 많이 쪘어요? 동료들이 죄다 그러던데. 보기 좋게 쪘는데요, 뭘요. 예전에 너무 말랐던 거 아니에요? 지금이 딱 보기 좋아요. 그래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아마 살찌면서 몸에 열도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입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잘 먹으면 좋죠. 토스트라도 만들어줄까요? 재료 좀 남았는데. 그럼 좋죠. 사모님 표 토스트가 진짜 맛있잖아요. 그럼 좀 기다려봐요. 금방 만들어 올게요. 잠시 후. 진짜 맛있네요. 어쩜 양배추도 이렇게 야삭하고 햄도 이렇게 촉촉해요. 소스도 너무 맛있고 역시 개업하자마자 손님 물밀듯 들어오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천천히 먹어요. 그러다 체하겠어요. 너무 맛있는걸요. 그리고 사모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아까부터 할 말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무슨 큰일이에요? 큰일은 아니고 저 유학 가요.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아쉬운 마음에 확실히 들 때까지 미루고 있었네요. 너무 갑작스럽죠? 유학이요? 네, 전부터 해외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영국에 있는 대학원 시험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어렵게 붙었는데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취업했는데 그게 한이 돼서 회사 다니는 내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다녀오려고요. 학비도 그동안 번 돈으로 충분하고요. 어머, 정말요? 유학을 꿈꾸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정말 잘된 일이긴 한데 제 입장에선 아쉽네요. 저도 그래요. 원래 사모님 알기 전까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일상이 저한테도 소중해서 쉽게 입이 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족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 사모님 볼 때마다 이제야 친언니가 생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쉬워요. 그래도 한국 자주 들를게요. 그때 꼭 봐요. 그래요. 그렇게 외국에서 공부 더 하는 게 꿈이었으면 당연히 가야죠.
나도 성희 씨 친동생 같고 정말 좋았는데. 이럴 줄 알았음 더 잘 챙겨줄 걸 그랬다. 언제 가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이미 퇴사 처리도 이번 주 내로 완료될 예정이라 이제 집 정리만 하면 되네요. 그렇게 빨리요? 생각보다 빠르네. 그럼 제가 정리라도 도와줄게요. 맨날 도움만 받아서. 아니에요. 이미 친정엄마가 와 있어요. 엄마가 낯을 가려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면 불편해하실 거예요. 아마 배웅도 엄마가 해줄 거라서 오늘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올 때마다 사모님 카페 들릴 테니까 카페 오래오래 하고 있으셔야 돼요. 너무 아쉽네요. 그래요, 꼭 그럴게요. 조심히 잘 다녀와요. 네. 사모님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영국 가서도 종종 연락드릴게요. 회상 한 달 후. 어머, 성희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한 달 만이네. 사모님,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연락드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집 치곤 꽤 넓네요. 혹시 시설이 안 좋을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됐네요. 네, 다행히 잘 구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지나가는데요? 성희 씨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인집 아저씨예요. 전등 갈아준다고 해서. 아, 그런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들어왔을까봐. 외국은 또 치안이 별로 안 좋잖아요. 성희 씨는 게다가 여자고 어린데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친언니 생긴 것 같고. 그럼 사모님 종종 연락할게요. 저도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서요. 영국은 지금 밤이겠군요. 그래요, 푹 자요. 다음에 또 봐요. 네. 회상, 직후 집. 그새 성희 씨 살이 많이 쪘네. 영국 음식이 기름진가? 영국 음식 맛없어서 보통은 살 빠진다고 하던데. 차라리 다행이지 뭐. 괜히 음식 안 맞으면 그건 그거대로 고생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락돼서 좋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성희 씨한테 의지하고 있었나 보네. 벌써 허전하기도 하고. 성희 씨 참 좋은 사람이었어. 성희 씨 아니었으면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야. 회상 끝, 펜션. 그 뒤로 몇 번 연락 오다가 끊겨서 아쉬웠는데 성희 씨가 왜 저기에, 그것도 내 남편이랑? 야야야, 우리 쪽 돌아본다. 잠깐 숨어. 오빠,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너무 좋다. 역시 한국이 살기 최고라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우리 그냥 한국에서 살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너무 멀리서 사니까 외로워하시잖아. 애들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어? 아직은 안 돼. 그러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낫지. 아는 사람 누구? 설마 오빠 전처? 5년이나 지났고 그 여자 보니까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카페하고 있던데. 우리가 멀리 살면 되잖아. 지방에도 살 곳 많고 이런데도 괜찮지 않아? 서울이랑 적당히 멀면서도 도시 부근에 있고 공기도 좋고. 나 해외 생활 오래 하는 거 안 맞아서 그래. 음식도 잘 안 맞아. 언어도 잘 안 통해서 답답할 때도 많고. 오빠야 영어 잘하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힘들다니까. 영국은 날씨도 매번 흐리잖아. 근데 여기 하늘 봐. 얼마나 맑아. 애들도 뛰어놀고 난리가 났잖아. 하긴 그렇긴 해. 이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기도 하고. 그래. 우리 애들은 영어가 좀 되니까 한국 학교 들어가면 훨씬 유리할걸?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는 거 고려해보자. 멀리서 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전처한테 들켜도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제 와서 오빠 건물을 내놓으라고 할 거야 뭐야. 이미 다 끝난 관계잖아. 그래도 혹시나 마주치기라도 하면 건물 절반 내놓으라 하면 어떡해. 왜 하필 이혼 얘기 꺼낼 즈음에 건물값이 3배나 오르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별지에 한국에서 죽은 사람 취급당하고.
그리고 이미 직장도 영국에 있잖아. 이번 사업도 대박났고, 그걸 어떻게 포기해? 한국에서도 똑같이 성공하리란 법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반 떼어주는 것보다야 낫지. 물론 보상금 준다고 우리 돈을 좀 쓰긴 했지만. 그리고 뭐 한국에서 좀 실패하면 어때? 이미 돈 많이 벌었잖아. 그래봤자 몇 천 안 되는데 뭘. 여러모로 이게 낫긴 했어. 괜히 바람 피워서 애 생겼다고 이혼했다고 했으면 득달같이 자기 위자료에 재산 분할금까지 달려있을걸? 아이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 내가 그 돈을 왜 주냐? 안 그래? 그리고 돈 많이 벌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한국으로 오려면 그 돈도 세탁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그래도 찾아보면 방법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진짜 그리워서 그래. 다시 영국으로 가기 싫다니까. 애들도 좋아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귀국 문제는 생각해보자. 이제껏 도용된 신분으로 살아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오려면 또 절차가 복잡하잖아. 알았어. 그래도 오빠도 진지하게 고려해봐. 나도 좋은 방법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춥다. 오빠, 이제 들어갈까? 그래, 들어가자.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그럼, 자기 재산 떼어주기 싫어서 이런 짓거리 벌였단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아무리 돈을 떼어주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걸로 위장해서 살림을 차려. 아, 그것도 저 여자랑.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마냥 마음 착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속임 하려고 접근한 거였어. 진짜 계획 한번 크게 짰네.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쩜 좋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저 인간들 벌 받을 건 벌 받고 내가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어림도 없지. 두고 보자고. 다음날 펜션. 어머 사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시차 때문에 자꾸 일찍 일어나네요. 아, 외국에서 오셨구나. 하긴 처음 뵀을 때 약간 교포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세련된 느낌? 아, 그래요? 하긴 애들도 영어를 써서 애들한테는 한국이 처음인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이 또 놀고 즐기기 좋으니까요. 애들이 몇 살이에요? 사모님 닮아서 그런가 너무 이쁘게 생겼던데. 큰애는 5살이고요. 작은 애는 3살이에요. 둘이 2살 차이예요. 우리 성별이 달라서 그런가 큰애는 벌써부터 작은 애랑 몸으로 놀려고 하고 작은 애는 버거워하고 요새 육아가 좀 힘이 드네요. 그 나이 때 손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도 애들이 너무 순하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머리에 뭐가 붙었는데요? 에? 뭐가요? 벌레인 것 같은데 여기가 시골이라 벌레가 많거든요. 가만 거기 계세요. 이런 벌레를 잡는 한 게 머리카락을 뽑아버렸네요. 그래도 벌레는 갔어요. 아, 예. 정수리가 좀 땡기네요. 죄송해요. 여기서는 3일 더 있다 가시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요. 휴가차 온 거라서 올해는 못 있네요.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언제 또 오세요. 그땐 싸게 해드릴게요. 아, 맞다. 저희가 매일 청소해드리는데 혹시 청소는 언제쯤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밖에는 안 나가세요? 여기 근방에 놀러 갈 곳 많은데 구경할 곳도 많고. 아, 애들 보기 좋은 실내 미술관도 있고요. 안 그래도 이따 1시간 뒤쯤에 나가보려고요. 청소는 한 11시에서 3시 사이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저희가 아침 식사를 대접해드리거든요. 돌아가실 때 든든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음 해서. 아침 드시고 가실 순 있는 거죠? 한 8시부터 가능한데. 아, 정말요? 그건 사이트에서 못 봤는데. 그럼 저희야 좋죠. 안 그래도 비행기 시간 예매했거든요. 식당에서 밥 먹고 가기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그럼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하나요? 여기 본관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식사 준비돼 있을 거예요. 좋네요. 근데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나 봐요. 남자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저 혼자예요. 남편은 다른 데서 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3번 보는 사이가 됐네요.
그렇군요. 그럼 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세요. 따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쉬세요. 직후 펜션. 그 자식 머리카락이야. 어차피 펜션 곳곳에 지문 남아있을 테니까 이따 나가면 이거랑 해서 증거 남겨두면 돼. 그래, 난 그 사이 사진 찍어놨어. 겉보기엔 영락없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더라. 나한텐 그렇게 우리 둘만 살자고 하더니 애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더라. 시간 박혀서 정말. 나도 얼굴 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 이제. 어떻게 사귈쳐도 그런 사귈치니? 그래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지. 그날 저녁 펜션. 어머, 사모님. 사모님은 어쩜 그렇게 얼굴이 이쁘세요? 동안이시고. 아, 나이가 그냥 어리신 건가? 애들이 그래도 곧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못해도 30대 후반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저는 33이에요. 일찍 결혼한 편이죠.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네요. 근데 큰애는 원래 아빠 닮는다던데 이 집 아이는 사모님을 빼다 박은 것 같아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둘째에는 사장님 얼굴이 확실히 있는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큰애도 잘 보면 남편 얼굴이 있어요. 그런가요? 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암튼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떨어져 살아서 이렇게 부부끼리 오붓한 걸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하긴 그럼 좀 외롭긴 하죠. 전 어릴 때부터 단란한 가정 이루는 게 꿈이어서요. 꿈을 잘 이룬 셈이죠. 그러게, 부럽네요. 부러우면 남편이랑 같이 사세요. 방법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큰 펜션 운영할 정도면 능력 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미 이렇게 떨어져 산 지도 한참 돼서 이게 익숙하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부대끼고 있으면 싸우기나 하고. 그래도 나중엔 더 외로워지실걸요.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옆에서 보호해주죠. 아, 그래서 이런 저런 거 상관없이 가정을 꾸리셨구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서. 제가 그런 측면이 많긴 하죠. 어릴 때부터 사랑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그게 어른이 돼서도 보이나 봐요. 3일 후 펜션. 저희 왔어요. 얘들아, 인사해야지. 인사 안 할 거야. 죄송해요. 애들이 워낙 쑥스러움이 많아서.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또 여긴 애들한테 외국이기도 하니까. 아, 식사 차려놨으니까 어서 와서 드세요. 근데 주방에 못 보던 분이 계시네요. 아, 식사 챙겨주신 분이에요. 저 혼자 식사 준비하기엔 좀 버거워서요. 지금 바쁘시니까 일단 와서 드세요. 아, 예. 어머,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이게 얼마만에 김치찌개야? 잘 먹을게요. 이 맛은 되게 익숙한 맛이네. 어디서 맛봤더라? 왜요? 음식이 익숙하신가 봐요? 예.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어디서 먹어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빠도 참, 이런 밥상은 한국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있지. 예전에 한국 살 때 자주 먹었겠지 뭐. 아이, 튀김 맛이 좀 특이하잖아. 그게 김치찌개에 이렇게 차돌박이 넣은군. 네 마누라가 자주 해준 방식이지? 깜짝아! 당신이 여긴 어떻게... 나 보자마자 모른 체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해준 김치찌개는 기억 못해도 와이프는 곧장 알아보네. 그건 좀 감동이야. 성희 씨도 오랜만이네. 성희 씨 유학 가기 전에 집밥 못 해준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한번 먹어봐. 당신 옆에 있는 남자가 이 김치찌개 정말 좋아했거든. 그래야 당신도 해줄 수가 있잖아. 사모님이 여긴 어쩐 일로...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한 명은 5년 전에 죽었고 한 명은 공부하러 영국 유학 갔는데 왜 이 둘이 여기 있을까? 그것도 애들 둘 데리고? 일단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나갈게.
얘들아, 아줌마랑 밖에서 간식 먹자. 여보, 그게 아니라, 어차피 들킨 거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모님이 보신 그대로예요. 사실 저랑 오빠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 와중에 아까 보신 큰애가 생긴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정식 이혼 절차 밟을까 고민했는데 사모님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일 같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이렇게 가정이 이렇고요. 사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아이 둘까지 있는 가정을 깨실 건 아니죠. 솔직히 사모님이랑 오빠 사이엔 애도 없잖아요. 사모님도 불임 판정 받으셨고요. 그 와중에 날 생각해주는 척하네. 근데, 일을 어쩌나? 아직 네 옆에 있는 오빠는 나랑 부부 사이로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사망 처리된 거 아니었어? 분명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장례도 가족장으로 치렀고. 시신 없는 장례식이 뭐 그리 의미가 있다고. 몰랐나 본데 실종신고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사망신고 처리가 돼. 나도 혹시나 남편이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에 그동안 그대로 냅뒀고. 근데 지금이 몇 월 며칠이지? 딱 네가 우리 남편 죽었다고 한 때가 이맘때 9월이었지? 지금은 8월 중순이고. 그러니까 5년은 안 된 거지. 그러니 이제 실종자 돌아왔다고 신고만 하면 되지. 그럼 당신이 나한테 그토록 주기 아까워한 건물의 지분도 나한테 있는 거고. 우리가 부부 사이니까? 아니, 그게, 네가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잖아. 나는 바로 사망 선고가 된 줄 알았지. 당사자는 오빠잖아. 여태 저 아줌마랑 부부로 묶여있는 걸 몰랐어? 나야 그동안 업체에서 산신분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걸 알아볼 겨를이 어딨어? 자,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고 이미 네가 펜션 곳곳에 흘린 지문이며 머리카락이며 다 유전자 검사에 넘겨졌고 내 남편이랑 검사 결과도 나왔어. 나 이거 들고 그대로 실종자 찾았다고 경찰에 연락할 거고.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야겠다. 네가 의도적으로 네 재산 너한테 안 주려고 이 모든 짓을 꾸몄다고. 사기죄로 같이 고소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 있냐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미 서류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도 마라.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애들도 있는데 경찰서 들락거릴 순 없잖아. 여보, 그게... 일단 진정 좀 하고 속인 건 미안해. 나도 그러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아까 애들 봤지? 당신 애들 좋아하잖아. 그 애들은 무슨 죄야. 나도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나도 당신한테 늘 죄책감 가지며 살았어. 근데 어떻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그때 나 회사에서 거의 잘릴 위기였어.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나보고 나가려는데 그 와중에 애는 임신했다고 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웃기시네. 네 건물 떼주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니들이 나눈 얘기 다 들었어. 고작 돈 몇 푼이 아깝다고 이딴 사기를 치니?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의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사랑 갖고 노니까 좋니? 하긴 넌 보니까 뒤통수 치는 게 전문인 것 같더라. 이거 한번 봐봐.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짓거리를 했는지 한번 보라고. 이게 뭔데? 유전자 검사. 뭐야 이게? 왜 큰애랑 나랑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왜... 설마 내 애까지 건드린 거야? 그게 지금 와서 중요하니? 네가 다른 남자애 임신해놓고 내 남편한테 덮어씌운 게 중요하지? 표정 보니까 다 알고 있었나 보네. 하긴 애 얼굴에 남편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검사한 건데 이렇게 나올 줄이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그래놓고 나한테 책임지려고 그 난리 친 거야? 아니, 난 속이려던 게 아니라 나도 임신 소식 들었을 때 누구인지 확실하지가 않았어. 그래도 오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까지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살았음. 앞으로도 그럼 되잖아.
나 그 사람이랑 연락도 안 돼.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 오빠가 계속 아빠 노릇하면 되는 거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미안한데 이 인간은 네 애들 아빠가 될 수 없어. 지금도 가짜 명의로 어떻게 가정 이루면서 살았나 본데 진짜 명의는 나랑 묶여 있잖아. 그냥 넌 가정 있는 남자 꼬신 상간녀에 불과한 거야. 알았니? 사모님, 죄송해요. 그치만 저도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사모님은 오빠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아, 기가 막혀. 여보, 나도 이 여자한테 속은 거야. 이 여자가 내 임신했다고만 하지 않았음. 나 이런 일 벌이지도 않았어. 나도 몇 번이나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었다고. 근데 애는 곧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일단 내 문제는 이 여자랑 나랑 풀어야 될 문제니까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 이미 5년이나 지났잖아.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누가 돌아가고 싶대? 난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너랑 난 부부야. 그리고 넌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애 낳고 살림차림 파렴치한 인간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것 뿐이니까 말리지 마. 그럼 아침 든든히 먹어. 혹시나 해서 내가 경찰에 미리 신고해놨거든. 5년 전에 죽었다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했지. 아마 거의 다 왔을 거야. 그러니 외국으로 튈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진짜 미안해. 사모님, 저도 같이 무릎 꿇을게요. 저기, 애들 얼굴 봐서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 얼굴을 보니까 더 안 되겠더라고. 부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 그 밑에서 자란 애들이 제대로 잘 클 리가 있겠니? 차라리 자기 부모가 죄짓고 벌 받는 걸 봐야 애들도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하지.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당신 재산이 상당하던데 이혼하면 내가 받을 게 꽤 있겠더라고. 그거 하나 고맙네. 5년 동안 과부 역할 맡은 보람이 있어.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여보. 오빠, 이제 어떡해? 그럼 오빠랑 저 아줌마랑 아직도 부부 사이라는 거야? 그럼 난 아직도 상간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러게 제대로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감히 날 속여.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틀림없이 이상대로 이혼하면 저 여자한테 줄 게 산더미일 텐데. 게다가 사기죄로 고소까지 나가면 완전 내 인생 망하는 거라고. 그러게 그런 거짓말은 왜 해? 가만 보니까 바람 피우는 게 전문이었네, 이씨.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오빠 인생만 망해? 나랑 애들 인생도 망해. 어쩜 좋아, 정말. 한국엔 괜히 와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럴 줄 알았음. 그냥 돌아오지 말고 영국에 살걸. 그랬으면 내 꿈이 이루는 건데. 3년 후. 그 뒤로 저는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그 여자와는 상간녀 소송 절차를 밟았는데요. 전 남편과 여자가 사기를 치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 죄가 상당 인정되어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소송을 이어가던 중에 전 남편이랑 상간녀도 갈등이 커졌는지 남편이 큰애에 대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내세우며 그동안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상간녀에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간녀가 저희 카페로 찾아왔어요. 전 이미 소송이 다 끝났고 보상받을 것도 다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그 사람들을 아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당당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 자기가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다고. 당장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며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해서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곤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죠. 네가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지만 않았다면, 최소한 일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돌렸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엎드려 엉엉 울더라고요. 이미 외부남이랑 바람 피워 외국 가서 산 게 가족이고 지인이고 다 알려져서 한국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니 전 남편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거라
돌아가봤자 갈 곳도 없다고, 거짓 신세나 다름없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할 바는 아니라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썩 꺼지라고 하고 바로 내쫓았죠. 그 여자가 그렇게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고 신세한탄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런 여자를 알고 지냈단 게 새삼 소름 돋더라고요. 앞으로는 사람 조심해야겠어요. 아무리 친절한 탈을 쓰고 와도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좋은 의도를 갖고 온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마음을 열어야겠어요. 여러분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해오면 꼭 확인을 해보길 바래요. 한편으로 전 남편은 저에게 돈을 주고 나서 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업을 꾸려놓고선 한순간에 다 잃어서 빚쟁이 신세가 됐다고 친구가 기림해 주더라고요. 친구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건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5년 동안 속고 살았던 게 너무 분해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망한 걸 보니까 위로받는 기분도 드네요. 이제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제 인생에 집중해야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